안녕하세요. 부자코인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도지코인을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도지코인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밈코인이죠. 하지만 이제는 밈코인이 우리 밈코인의 대표 이 도지코인이요. 밈코인의 탈을 좀 벗어나고 있다.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실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 결제 앱의 이 부분에 대한 영상도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면은 많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치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밈코인은 쓸데가 없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그냥 인기가 있는 또 일론 머스크가 그냥 작전으로 쓰는 그런 코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트럼프도 도지코인 좋아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 트럼프 코인도 이제 밈코인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좀 등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도지코인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 코인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이 세계관에 대한 트럼프가 자기들의 생각을 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최근에 트럼프가 또 움직였죠. 관세를 먹인다. 그린란드를 치겠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압박 때문에 관세 이제 하게 되면은 유럽이 움직이죠. 유럽이 움직이면서 그러면은 미국의 국채를 내가 다 팔아버린다. 해서 그게 이제 1경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도 많은 타격이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미국 트럼프도 알겠다 한 발 뺐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고 이더리움도 하락을 하고 우리 도지코인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공포 구간까지 다시 한 번 더 와버렸는데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봤을 때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MVRV Z스코어에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우리 코인 시장의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비트코인이 현 위치는 어떤 구간인가?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구간에 있는가? 요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은 자, 요게 나왔습니다. 도지코인 현물 ETF 나스닥 상장했다. 밈코인 ETF 자,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라고 써 있는데 지금 밈코인이 ETF에 상장을 했어. 이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거를 또 언급을 했어. 그러니까 파워가 생깁니다. 이게 의미가 생기고. 그러면은 일단 도지코인은 도대체 ETF가 왜 있어?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할 수 있는데 자기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실사용 사례가 생기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도지코인을 봤을 때 현 구간의 차트는 어떤 구간에 있냐? 자, 과거에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에 정말 규칙적으로 지지와 저항, 그죠? 지지와 저항을 잘 받아주던 그리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겠다라고 생각을 좀 힘들겠죠. 일단 요 구간에서 잘 버텼다가 떨어지고 다시 반등을 하고 원래는 여기서 버텨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압박하면서 이 코인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린란드가 처음이 아니란 말씀드렸죠.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이 덴마크예요. 덴마크를 대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GDP의 50%를 책임을 져주고 있는 회사인데 얘가 수면치료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관세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처음이 아니야. 노보노디스크 주가 어떨까요?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의 관세, 일본의 금리 인상,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결국은
외부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면서 하락을 추가적으로 했어.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빠지긴 빠지는데 늘 단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단기적.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잘 이겨내 왔고 지금도 잘 이겨낼 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기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올라갈 자리가 196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안착을 해주게 되면은 현재 급격하게 꼬이고 있는 이 역배열을 이제 단기 이평선들 사이에서죠. 단기 이평선들 사이에서의 역배열을 다시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면은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요.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이 121선의 기울기가 너무 좀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이 121선이 조금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의 이 움직임, 단기 이평선들 사이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뚫고 올라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241선, 121선, 이제 얘가 이렇게 돌리고, 그다음에 얘는 조금 더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의 또 추가적인 골든 크로스, 예, 이런 게 좀 같이 나와줘야지만 481선은 그냥 이대로만 있어도 됩니다.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는 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저항받고 눌렸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 같이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도시코인이 지금 당장은 뭐 악재도 없고 뭐 아니면은 뭐 안 좋은 소식도 없고 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재료들에 대해서 손상도 없고, 그죠? 서치 저 앱도 잘 개발이 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 결대가 지갑을 만들어질 수 있게 하고 이제 알아서 개인들이 제3자 중개인이 없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앱을 만들어가지고 도지코인으로 직접 결제가 가능하다. 예, 이거 많이 좀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크리에이터 혹은 뭐 소상공인들이 알아서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 공간. 그러면 이제 쇼핑몰처럼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나 이거 사고 싶다 할 때 할 수 있는데, 그 결제를 도지코인으로 수수료 없이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은 시장이죠. 시장. 사실은 이 실물 시장에 많은 얘네가 요동을 좀 줄 것 같아요.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까지도 지지를 하고 있고, 그죠? 뭐 이제 트럼프가 언급을 한번 해주면은 이게 홍보가 다 자동으로 되는 거라서, 거기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까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테무나 아니면 뭐 알리나, 그죠? 얘네들이 많이 긴장을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요, 이렇게 방금 의미가 없는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요 구간 금방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골든 크로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래량만, 이 시장의 수급만 좀 들어와 주게 되면 된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은 너무나도 가벼운, 많이 좀 가볍죠. 많이 가벼운 코인들만 약간의 펌핑 같은 게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은 한번 이제 올랐다가 털고 끝내고, 그러니까 세력들의 시드를 늘리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저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매수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들, 근데 그 매수 매집도 당연히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싼 값의 물량을 모아. 근데 가격이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매집이다 보니까 매물대 테스트예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매도세가 있네. 다시 눌러. 왜? 올릴 생각이 없으니까. 급할 것도 없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매도세는 이 하방 압력은 현재 너무나도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이 ETF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리면은 되게 좀 규제된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규제된 구조다. 그죠? 그리고 이 재단의 공식 지지를 받는 이제 유일한 ETF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숫자예요, 숫자. 현재까지 도지코인 ETF가 이제 거래량이죠. 이것도 역시나 거래된 돈이 있는데 금액이 있는데 여태까지 2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2억 달러면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근데 미지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대를 했다라고 저는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운용 자산 있잖아요. 이제 여기 써 있는 게 AUM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4천만 달러 위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억 거래량이 20억 달러 정도, 그죠? 이거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은 체급 차이가 꽤 큽니다. 이제 리플이랑 비교해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은 야, 리플은 20억 달러인데 도지는 2억 달러? 별거 없네. 뭐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왜 도지는 손이 안 들어올까? 그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밈코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명확한 수익 모델이 없다. 그죠? 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스마트 계약, 그리고 세 번째가 디파이, 생태계가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블록체인 생태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ETF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이 좀 가능해야 돼요. 스토리를. 그리고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들 뭐 이제 S&P 500 뭐 이런 것들 이제 ETF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되게 좀 느리게. 그래서 ETF의 관점에서는 도지코인이 이제 뭐 좀 쉽지 않고 인기가 많기는 힘들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게 더 편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오는 자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반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자, 시장 전문가 있어요. 시장 전문가 이름이 앨런 오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나왔죠. 이 앨런 오릭 얘기를 하는 게 도지코인은 ETF 자금 유입 없이도 가격이 주간 21%나 오를 만큼 커뮤니티 중심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그죠? 그러면 그렇다는 소리는요. 도지코인은 기관 자금이 가격을 만드는 코인이 아니라 커뮤니티 심리 그리고 바이럴 맞죠? 아직은 그죠? 민코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슈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ETF가 당연히 악재는 아니고요. 우리 도지코인한테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당연히 플러스로 작용을 하는 것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아까 서치 앱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서치 앱을 통해서 실사용, 안정성, 그리고 스토리 이런 것을 입증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도지코인도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때 같이 움직일 다른 알트코인 요게 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RWA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 돌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산을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어져요. 근데 얘가 역할이 많이 커질 거라서 그 안에서 RW 어떤 코인 역할 이거를 알아보시고 도지랑 같이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어렵진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여기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그리고 리플 그리고 이때도 이제 리플과 다른 알트코인들 여러 가지 했었고 리플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4494-1098번 여기다가 저한테 도지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통방이나 아니면은 문자로 제가 이제 입장을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문자로는 매수가와 비중, 매도가와 비중,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과 우리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대응이 좀 가능할 수 있게 이런 교육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같이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분할로 안정적으로 가니까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니까 문자는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확인을 하셔가지고 대응 잡고 계좌가 우상향하는 잃지 않는 알트들은 100% 매도를 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